다음으로 하윤수 부산광역시 교육감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다시 인사 올리겠습니다. 하윤수 인사 올립니다. 세상에 이렇게 고통의 연속선상에 놓이는 것은 저는 처음 봅니다. 마스크를 통해서 정말 이 아이들이, 특히 우리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은 역산을 해보면 2학년, 1학년부터 3년간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우리 3학년 학생 여러분, 정말 힘내시고 반드시 뜻한 바대로 소원 성취하시고, 특히 우리 학부모님들 큰 고생하셨습니다. 정말 부산광역시 교육감으로서 우리 학생들과 학부모 선생님들 대신해서 정말 머리 숙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알찬 정보를 제공해 주기 위해서 배정고등학교 박두일 선생님 고맙습니다. 중국 송나라 때 주자가 쓴 근사록이라는 책이 이런 말기가 있습니다. 고난은 자신을 옥처럼 완성시킨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고난이 강하면 강할수록 그 옥은 단단해지고 또 성취욕도 강하고 또한 반듯한 정말 대한민국의 선도를 해가는 우리 신입생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자녀를 두고 한 말씀입니다. 꼭 격려해 주십시오. 지난주 개학을 했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대입 수시 준비를 해야 하는 이 뜻깊은 시기에 학부모님 여러분, 우리 부산의 대학들과 서울 주요 대학의 지원 전략, 그리고 수시 모집 상담 프로그램 사용법 등 다양한 채널을 우리 청에서는 마련해 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청의 일환 중에 오늘 이 행사도 우리 학부모님들과 우리 학생들에게 좋은 길잡이가 될 것입니다. 우리 교육청은 더욱더 우리 학생들이 꿈만 꾸어서 될 게 아니라 꿈이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오늘 이 마지막, 여름의 마지막 기성인 처서에 이 아침 저녁으로 선선한 바람이 불어옵니다. 그러한 선선한 바람을 이겨내시고 또 마음껏 힘을 발휘해서 마지막 100일도 채 남지 않는 수능, 이 우리 수시, 이 모두가 다 성취되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댁내 행운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강의를 맡은 배정고등학교 근무하는 박두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마스크 벗으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늘 저렇게 살고 있지는 않고요. 오늘은 크게 책자가 조금 몇 가지 다른 부분들이 있긴 합니다. 그래서 일단 대입 환경의 변화에 간단하게 많이 들으셨던 이야기일 것 같으니까, 그 다음에 작년에 3학년들은 그때 성적을 어떻게 썼을까, 성적 대비, 그 다음에 교과, 종합, 논술 전형 이렇게 해서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원서 접수는 13일부터 17일까지 중 3일 이상입니다. 대학에 따라서 13일에 시작하는 대학도 있고 17일 이전에 끝나는 대학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책자에 잘 나와 있을 것 같고, 제가 나중에 주요 대학들 한 번 더 정리해서 같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능은 11월 17일 거고요. 올해 달라진 점은 작년에 충원합격 대학에서 21시까지 전화로 마지막 발표했었는데 올해는 18시까지만
전화로 한다 그럽니다. 요즘은 달라졌다는 점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잘 아시는 겁니다. 수시는 6장은 알고 계시죠. 그리고 6장 말고 쓸 수 있는 대학들은 육사 1차 시험 쳤지만 육군 사관학교들하고 그다음에 과학기술원들, 방송통신대, 한국예술종합대학, 한국전통문화대학은 6장 이외에 쓸 수 있는 대학입니다. 정시는 석장인 거 당연히 아실 거고요. 하나 더 추가 모집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졸업 시즌 이후의 대학들인데 작년 시즌 규모 보시면 2만 1000명 정도 뽑았고요. 동아대부터 부산대, 서울제공, 홍익대, 한양대, 부산대 같은 28명 뽑았습니다. 이 규모도 있다는 것도 알아두시면 혹시나 안타까운 결과가 없을 때도 포기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있다는 것도 하나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행계획 위주였는데 서울지역대학 보시면 제일 많은 건 수능 정시 모집이고요. 두 번째가 학생부 종합 전형이고 세 번째가 교과 전형이긴 합니다. 수능은 공정성 강화 방안 때문에 40% 맞추기 위해서 늘었습니다. 특히 늘었다고 주목할 만한 대학들은 서울대 올해 정시 40% 맞췄고요. 중앙대, 경희대, 숙명여대가 정시 40%를 맞추는 바람에 수시에서 많은 인원 변화가 있다는 것도 하나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부산 지역은 이와 반대되는 방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교과가 제일 많고요. 두 번째가 종합이고 세 번째가 정시입니다. 본수는 부산대밖에 실시하지 않으니까요. 근데 시행 계획보다는 실제 선발 인원들은 조금씩 줄었습니다. 대학들이 이제 구조조정을 하다 보니까 모집 인원 줄인 대학들이 좀 많고요. 부산 지역들이 모집 인원이 줄었다는 이야기는 다른 전역으로 옮겨갔다기보다는 구조조정 때문에 인원을 줄이고 있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능 인원입니다. 학생들 준다는 건 제가 알고 계실 거고요. 작년에 조금 늘었다가 다시 원위치 되는데 제가 보여드리는 건 학생 수가 준다 보다는 이 같습니다. 제 학생들은 6월 모의고사보다 작년에 수능에 24,000명이 적게 쳤습니다. 어쩌면 이 24,000명은 시험 친다면 우리의 성적 잘 나오는데 좀 도움이 될 만한 친구들이 더 많을 거고요. 졸업생은 57,000명이 6모에 쳤었는데 수능에 12만 9천 명이 졌습니다. 그래서 7만 2천 명이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학생 수가 단순히 준 것보다는 졸업생 때문에 우리 성적이 좀 잘 안 나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제 학생 성적이 수능에서 못 친다 보다는 졸업생 때문에 석차가 밀리니까 원래 봤던 성적보다 낮게 나오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올해 6월 모의고사 쳤을 때 이런 이야기가 신문기사에서 났습니다. 역대급으로 졸업생들 많이 쳤다. 인원수 보셔도 작년에 57,000명대였는데 65,000명대였거든요. 그래서 비율로 단순히 이렇게 해봤습니다. 늘 졸업생의 비율보다 재학생 수능 때는 더블 스코어가 났었습니다. 14%대였다면 29%였거든요. 근데 올해 16%면 도대체 어디까지 갈까? 그냥 단수능 곱하기 2하면 33%, 어떤 예측하시는 분은 35%까지 가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하시는 분도 계시면서 졸업생들의 영향들이 많이 커질 것 같다라고 추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될 것 같고요. 궁금하긴 합니다. 얼만큼 될까? 학교생들 따라서 졸업생이 좀 많이 오더라. 심지어 나이 든 졸업생들도 오더라. 오늘 저희 학교도 저희 학교는 재수생들이 많은 학교는 아닌데 한 분이 오셨답니다. 한 분이란 제가 교직생활 시작할 때 졸업한 학생입니다. 그러면 제가 97년부터 교직생활을 시작, 그때 고3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친구들이 와서 한 번 더 해보겠다고 하는 친구들도 많고, 아니면 고대 다니면서 나오는 친구들, 심지어 인제대 의대 다니는데 반수하겠다 나오는 친구들도 생각보다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달라지는 것들은요, 작년부터 공통형 선택형 수행되면서 언어 매체 비중이 점점점 늘고 있습니다. 26%였고요. 작년 3월에. 작년 수능에 30%였고 6월 모의고사에 35%인데 상위권 친구들이 언어와 매체를 친다면 어디까지 올라갈까 좀 궁금하긴 합니다. 과연 40%를 넘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들고요. 미적분 마찬가지입니다. 33%부터 출발해서 39%였고요. 6월 달에 42%였습니다. 졸업생들이 들어오면 좀 늘지 않을까? 작년에는 과탐 인원이 사탐 인원보다 많았거든요. 수능에서. 그러면 45% 넘어가지 않을까라고 예측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도 하나의 중요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이는 6월 모의평가의 추정 자료입니다. 8월 1일자 신문기사 보도 자료였고요. 모든 데이터는 아니고 재학생들 데이터로 추론치인데 국어 보시면
1등급, 2등급은 언어와 매치 친구들이 훨씬 많습니다. 우리 애가 만약에 화법과 작문을 친다면 과목을 바꾸기보다는 화법과 작문의 공통 과목들을 좀 철두철미하게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수학은 미적분이 등급 차지가 압도적이긴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애가 확률과 통계를 치고 있는데 성적이 괜찮다면, 최저를 맞출 때 확률과 통계를 지금 현재 포함시키고 있다면 졸업생이 들어온다는 전제하에선 다른 과목으로도 맞출 수 있는 방법도 하나 더 찾아 놓는 게 좋지 않을까. 확통이 아니 불리한 상황이고요. 예전에 수학 가나일 때 나의 한 2등급 정도 학생들이 작년에 출원했을 때 한 4등급 정도 성적이었거든요. 그 다음에 마지막은 영어 등급입니다. 작년 수능 대비 영어 2등급, 3등급이 폭락했습니다. 용모에. 학력이 떨어졌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고요. 난이도가 어려웠다라고 해석할 수 있겠지만 영어가 중요한 이유는 여기 같습니다. 최저 때 영어를 포함시키는 것이 더 유리하다. 2등급이나 3등급을 받을 수 있다면, 특히 부산대를 생각하고 있다면, 인문이라면 특히 영어 등급들은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이제 고민을 해야 될 건데요. 과연 어디 쓸까? 그냥 애들 보면 선생님 저 내신 얼만데요, 어디 쓸 수 있어요? 라고 내신만 가지고 고민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내신보다는 일단 내가 정시로 어디 갈 수 있을까라고 판단해야 될 것 같아요. 어젠가 그 길마중 밴드에 누가 물어보셨습니다. 수시납치 안 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도대체 수시납치가 뭐예요? 라고 말씀하시는 질문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답변 중에 하나가 일단 정시로 어디 갈 수 있을까 먼저 보시자 라고 이야기했었는데, 일단 6월 모의고사 기준으로 이렇게 한번 계산해 보시면 국어 100분위, 수학 100분위, 탐구 100분위 평균해서 3을 나누면 그 100분위가 나올 거고요. 대입정보 포털 어디 가요 보시면 대학에서 정시 70% 것을 공개해 놨습니다. 걔랑 비교해 낸 거 보죠. 무슨 과보다는 대학 이 정도면 이 범주에 가겠다라고 먼저 설정하시고요. 수시 납치가 되지 않으려면 너무 하향을 쓰기보다는 이 점수로 충분히 갈 수 있다면 그 대학을 포함해서 아래쪽은 쓰지 않고 위쪽을 쓰는 전략을 세워야겠죠. 그게 제일 중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최저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마지막으로 고려해야 될 건 9월 모의평가예요. 다음 주 시험이 있을 것 같은데 가채점이긴 하지만 우리 애가 6월보다 올랐는지 내렸는지 따라서 전략은 또 달라질 것 같습니다. 만약에 행복하게도 6월보다 9월을 잘 쳤다면 버리는 카드는 생기겠죠. 그리고 만약에 9월이 6월보다 못 쳤다면 추가해야 될 카드까지 같이 고민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정시 지원 라인 잡을 거고, 제가 잠시 표를 보여드릴 겁니다. 책자에도 나와 있고요. 그 다음 대학별로 내신 성적 산출해 보셔야 되고요. 일단 재학생이라면 학교에서 교육청이 주신 프로그램으로 아마 한 장에 서울 지역 15개 대학하고 부산 지역 대학들 내신 등급 환산 점수 다 해서 한 장을 받으신 학교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대학에서 성적 산출 서비스를 제공하는 학교도 있습니다. 만약에 안내드린 서울 지역 15개와 부산 지역 15개 아니라면 대학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산출 서비스 이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아니면 대입정보 포털 어디가에 성적을 일일이 수작업 입력하신 다음에 대학별 성적 분석 누르시면 조회를 하실 수 있습니다. 특히 교과를 쓸 때 당연히 필요할 것 같고요. 만약에 우리 애는 학생부 종합전형도 고민한다 그러면 학교 생활기록부도 분석을 좀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녀분하고 부모님만 하셔도 되겠지만 좀 어렵다면 학교에 있는 담임쌤들, 그 다음에 진학 전문하신 쌤들하고 같이 우리 애가 부족한 게 뭐지? 이렇게 한번 살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우리 애 쓰는 게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있다면 수능 기준 최저를 맞췄는지, 겨우 맞췄는지, 충분히 맞췄는지도 고민해야 될 것 같습니다. 겨우 맞췄다면 9월 모평까지 살펴봐야 되는 상황이겠죠. 이렇게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찾아서 그냥 엑셀 끌고서 통계를 냈고요. 대학에서 환산점은 좀 다를 겁니다. 영역별로 반영 비율이 다르기 때문에 저는 그냥 평균 점수를 대했기 때문에 1대 1대 1의 평균입니다. 그래서 좌우로는 크게 비교하지 마시고요. 일단 인문계열입니다. 서울대가 96%겠고요. 연세대가 연세대 왜 낮았지? 라고 살펴보니까 재작년은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작년에 나온 결과는 일반적 결과는 아니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고대가 평균이 93이었고요.
가운데점이 서강대가 89, 성균관대가 90대 초반이 요 대학들이었고요. 이화여대 97.8은 숫자가 몇 명 안 되지만 의예과 점수였습니다. 인문에서 뽑는 의예과 점수였고요. 그 다음에 중앙대 80대 후반입니다. 경희대도 80대 중반 되겠고요. 서울시립대, 부산대는 80.7, 예전보다 조금 많이 떨어졌습니다. 실은. 부경대 68점, 이 정도 라인에서 우리가 갈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좌우로는 크게 절대적 기준은 아니라는 거 말씀드립니다. 자연입니다. 자연은 서강대를 제외하고 아마 위쪽에 99 또는 98일 건 다 의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연세대가 93이었고요. 고대하고 서강대가 90, 성균관대 94, 한양대 92, 이화여대 90, 이 정도 평균을 치를 가운데 값이었고요. 딱 중앙대 보면 갑자기 아랫값이 떨어집니다. 77, 우리의 중앙대 갈 수 있겠네. 중앙대는 서울 캠퍼스와 안성 캠퍼스가 있습니다. 저 아래쪽 캠퍼스는 안성 캠퍼스 점수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 갔을 게 서울대, 중앙대, 서울이라면 저 점수대보다 높여봐야겠죠. 그러면 80대 후반이라든가 90대 초반쯤 될 것 같고요. 경희대 88이었고요. 서울시립대, 부산대도 보시면 80인데 갑자기 60대가 보입니다. 우리의 4등급인데 부산대 가능해. 밀양 캠퍼스에 있는 생명자원과학대학입니다. 걔를 제외하고 우리가 고려한다면 저 점수대보다는 조금 높아야 되는 상황이고요. 생각보다 부경대가 아래쪽 점수들이 좀 있더라고요. 이렇게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디가에 보시면 학과별로 다 나와 있으니까 살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제가 아까 13일부터 시작하는 대학도 있고 17일 끝나지 않는 대학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서울지역 주요대학하고요, 부산지역 대학, 그 다음에 지방거점 국립대학, 그다음에 이공계 특성화 대학들 정리를 조금 해봤습니다. 15일 날 끝나는 대학은 딱 4개 있네요. 고려대, 연세대, 전주교대, 서울교대인데 같은 날도 끝나는 시간이 다 다릅니다. 17시도 있고요, 18시도 있고, 여기 없지만 21시에 끝나는 대학도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확인해 보셔야 되는 상황이라는 거고요. 다행스럽게 부산 지역 대학들은 대부분 17시 마감입니다. 17일 마감이고요. 교대만 17시 마감이고요. 나머지는 17일, 18시 마감입니다. 그 다음에 동국대는 15일부터 시작을 합니다. 우리 동국대 쓸 건데 13일 열심히 누르셔도 접수가 안 뜹니다. 동국 시작 날짜도 다르다는 것도 한번 확인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모집 요강 보셔야 되잖아요. 정리된 책자도 되게 중요하지만 일단 뭐가 달라졌는지 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선호하는 대학들은 조금 불친절한 대학들이 많습니다. 보통 앞쪽에 전년도 대비 주요 변경사항이라고 많이 돼 있는데 부산 지역 대학들은 대부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울 지역 대학들은 찾아보니까 우리가 찾아봐야 되는 경우가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대입정보 포털을 어디 가요 보시면 전형 평가 기준 및 결과 공개라는 게 있습니다. 치시면 첫 화면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좀 작지만 공통의 전년도 대비 변경 상황 나와 있습니다. 한번 살펴보셔야 되고요. 아마 저희들 책자도 아마 대학별로 보시면 앞 페이지에 정리 잘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강 보시는 방법도 있고요. 반드시 달라지는 거 보셔야 되는데 특히 보셔야 될 것, 전형 방법이 달라졌는지, 혹시나 면접이 있던 게 면접이 없어지지 않았는지, 면접을 10% 보던 게 20% 보지 않았는지, 그 다음에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강화됐는지 완화됐는지, 혹시나 없어졌는지, 그 다음에 교과 성적 반영 방법이 달라지지 않았는지 체크해야 될 상황일 것 같고요. 두 번째 봐야 될 건 전형 일정입니다. 저는 아까 첫 화면에 두 페이지 앞에서는 원서 접수 일정만 알려드렸습니다. 그런데 자기소개서 작성하는 대학도 있잖아요. 그래서 온라인 입력이거든요. 제출 마감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 날짜 확인해 보셔야 되고요. 혹시나 논술을 친다면, 면접을 본다면 언제 보는지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이런 질문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날짜가 같아요. 어떻게 해요? 원서 쓰실 수는 있습니다. 대신 두 개 다 붙었을 땐 1단계라면 둘 중에 하나 선택하셔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논술 같은 경우는 같은 날 두 개를 칠 수 있는 상황도 생기거든요. 동선까지 고민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요거 확인해 보셔야 되고요. 이렇게 다 나와 있습니다. 요강에 보시면 저희 책자에도 정리 잘 돼 있고요. 이렇게 나와 있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한 대학에 한 개밖에 못 쓰는 건 아닙니다. 하나의 전형에 하나 쓰는 거는 맞습니다. 그래서
몇 장 쓸 수 있지? 복수 지원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이게 부산대입니다. 부산대는 6장 쓸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옵션들이 걸려져 있습니다. 논술 같은 경우는 논술 전형과 논술도 지역 인재가 있거든요. 대신 두 개 중에 하나밖에 못 쓰겠죠. 이런 거 확인해 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은 고려대입니다. 고려대. 학교 추천 쓸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학업부 일반 학업부 수행하고 사이버 국방은 두 개 중에 하나 택해야 되고요. 계열 적합형이 쓸 수 있습니다. 연대가 조금 다릅니다. 연대는 추천을 받던가 특히 상위권 고민일 같은데 활동후 수영, 국제형, 기회균형 1, 2 중에서 하나밖에 쓸 수가 없습니다. 택해야 되는 상황들입니다. 이렇게 보셔야 되고요. 만약에 요강에 이렇게 돼 있다면 전형간 중복 지원할 수 있습니다. 이 말밖에 없다면 다른 조건이 없다면 다 쓰실 수 있습니다. 한 대학에 6장까지도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지원 자격들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전형 방법, 선발 모집 단위도 보셔야 되는데 지원 자격입니다. 제가 지역 균형도 지역 인재 나왔는데 부산 같은 경우는 쓰겠죠. 그 다음에 최저에 보시면 반드시 쳐야 되는 과목들이 있죠. 수학을 혹시 미적분 기하 쳐야 되는지, 과탐을 쳐야 되는지, 과탐을 치는데 1, 2를 같은 과목을 치면 안 되는 이런 조건들이 있는지 살펴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전형 방법도 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많이 보셔야 될 게 보통 입시 결과들을 많이 보시면 여기까지 보시는데 전년과 올해 모집 인원이 크게 달라지기도 합니다. 제가 성균관대 거 잘라왔는데요. 2022하고 2023을 보시면 교과에서 계열 모집이 40명씩 모집했었잖아요. 올해 5명밖에 모집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전년도 입결을 그대로 본다면 좀 큰일 나는 상황이 생기겠죠. 제가 보니까 요 대학들 성균관대, 숙명여대, 중앙대, 부산대들은 모집 단위 좀 이렇게 뭉친 것도 있고요. 모집 안 한 단위도 있습니다. 많이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부산대 같은 경우는 부산 지역이 제일 많이 쓰는 대학이긴 한데 모집 인원도 많이 변화가 있습니다. 특히 교과 전형에서 살펴보셔야 되는 사항이라는 것 기억해 두시고요. 성적대별로 어디 썼는지 인문계열들입니다. 작년에 부산 지역 학생들의 일부 데이터고요. 교과를 훨씬 더 많이 쓰고 있죠. 교과를 많이 쓰고 있는 상황이고요. 1등급 때 초반 친구들은 논술은 거의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다. 인문 같은 경우는. 근데 종합이 좀 많은 건수는 1.5에서 2.5 사이들은 미묘하지만 종합을 조금 많이 쓰고 있는 경향들을 보였고요. 물론 올해는 좀 달라질 수도 있겠지만 그다음 합격 비율들은 교과가 훨씬 높고요. 왜냐하면 입시 결과를 알고 쓰는 경우고요. 종합은 아무래도 점수보다는 내가 원하는 과, 교과보다는 상향의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합격 비율은 종합보다 조금 떨어지는 상황이, 교과보다 좀 떨어지는 상황이었습니다. 자연은 인문과 달리 교과가 더 많았습니다. 모든 등급대에서 다. 그리고 1.5까지는 논술 지원이 없었고요. 1.5부터 1.70 7건이 보이는데 개인적 추론이긴 하지만 7건은 아마 의예과지 않았을까? 이런 추론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역시 비율들은 합격 비율은 인문보다 떨어지는 이유는 지원 건수가 많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쪽은 17,000건이 합쳤는데 28,000건이니까요. 이렇게 될 거예요. 중복이니까 중복 카운트입니다. 163명이 아니고 113건이니까요. 이거 보시면 좋겠다. 성적대별로 아마 책자에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인문애들 보시면 중앙대까지 주로 많이 쓰는 게 내려오는 거죠. 물론 학교에 따라서 경희대 쓰는 애들, 부산대 쓰는 친구들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주로 많이 쓰는 데는 우리가 아는 서성한 중앙대까지 보였다는 것 인문의 경향이었고요. 자연 같은 경우는 좀 특이하게 인문과 다른 대학들이 많이 부산대도 보이고요. 동아대도 보이고 고신대도 보이고 국립경상대도 보입니다. 의예과입니다. 의예과고요. 그 다음에 경희대 네오 대부분 의예가 교과였는데 경희대 네오가 보였던 이유는 경희대는 작년에 의예과 교과로 선발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 경희대 의대 가야지 한 친구들이 대부분이 않았을까 싶습니다. 길을 빼고 나면 고대와 연대가 주로 썼던 학교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서울대까지 포함했어요. 그 다음에 1.5에서 2.0 이때부터 부산대가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앞쪽에 서기 시작하는 거죠. 인문애들은 앞쪽이었고요. 서상한 정도까지가 많이 보입니다.
2등급대들은 인문은. 자연 같은 경우는 부산대가 훨씬 더 많이 보이고요. 교과 지역 인재나 이 부분은 의예 1 친구들이 더 많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경희대까지도 보입니다. 그다음에 경성대가 보였던 건 약대입니다. 경성대 지역 인재 교과는 약대밖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약대도 많이 썼네. 2등급대 친구들이 고민하는 대학들을 비교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2등급대입니다. 이때 나타난 대학이 이제 부경대입니다. 부경대가 많은 건수에, 부산대가 주력이긴 하지만 부경대가 많은 건수를 차지하고요. 경희대까지 학생들이 많이 쓰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연도 역시 부경대가 등장을 하고요. 고대 같은 경우는 고대 추천도 있지만 학업우수형, 최저가 자신인 친구들이 쓰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 다음에 3.0에서 부산대 논술이 등장하기 시작을 하고요. 많은 건수로 역시 자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서영고가 잘 안 보이는 거죠. 이제 중경부터 보이는 경향들이 보입니다. 그리고 고대가 보였던 거는 아마 최저가 자신 있는 친구들이 서류와 더불어 함께 지원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다음에 3등급 때부터 되면 서울지역 대학들은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부산대, 부경대가 추가되겠고요. 동아대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많은 건수로. 자연도 마찬가지고요. 고신대가 보였던 건 아마 제가 봤을 때 2등급대 산출했을 때 간호학과가 주로이지 않았을까라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나온 건 인문은 경성대가 등장하기 시작한 등급대고요. 앞등급대 썼겠지만 많이 쓴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4등급대 같은 경우는 동의대가 많이 쓰는 대학으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쓴다고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준은 인문은 국영수 사회 기준이고요. 자연은 국영수 과학 기준이기 때문에 대학 내신 산출 따라서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4점에서 5점급도 마찬가지로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전형 분석을 할 거고요. 간단하게 입시 결과는 변동된 사항 위주로 많이 말씀드릴 것 같습니다. 서울 지역 교과 중에서 최저를 보지 않는 대학들입니다. 한양대 보지 않고요. 연세대, 이화여대, 건국대, 동국대는 최저를 보지 않습니다. 한양대는 다른 요소가 한 개도 없고요. 그 다음에 연세대와 이화여대는 면접이 있습니다. 면접이 있고 둘 다 면접은 수능 이전입니다. 제 기억에 맞다면 연세대는 수능 치기 한 달 전쯤일 거고요. 이화여대는 보름 전쯤일 겁니다. 건국대와 동국대가 최저가 없는 이유는 서류평가가 교과임에도 불구하고 서류평가가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부산 지역에서 최저가 있는 것들은 경성대 교과 중에서 간호학과, 그럼 지역인재 약대라고 말씀드렸고요. 동아대, 동의대 일반 교과 중 일부 학과입니다. 그 다음에 부산대, 해양대, 그 다음에 부경대 최저가 있고요. 고신대도 면접 보는 중에서 일부 학과가 최저가 있습니다. 인제대 마찬가지 있다는 것 한번 봐두시고요. 주요 경쟁률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작년에 서울지역 주요대학 교과 입문 경쟁 11대 1이었습니다. 2021 보시면 10대 1을 잘 안 넘어가잖아요. 동국대만 10대 1이 넘어섰고 그 외에는 10대 1이 안 넘었었거든요. 제가 주황색으로 표시한 건 종합입니다. 그전에는 교과로 바뀐 거고 해서 많이 썼다. 작년에 많이 썼는데 입시 결과가 알려진 상황에서 올해도 많이 쓸까 좀 궁금하긴 합니다. 입시 결과 다 나왔으니까 애들이 이 정도면 안 되지 않나? 라고 안 쓰는 경향도 생길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작년에 높았다는 것도 알아두시고요. 부산 지역은 부산대, 부경대 빼고는 전년 대비 경쟁률이 좀 많이 하락했습니다. 그게 인문의 경향이었고요. 그 다음에 자연입니다. 자연 보시면 전체 경쟁률 인문과 비슷하게 12대 1이었고요. 연세대가 경쟁률이 낮았는데 그건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수능 이전에 면접이란 큰 부담감이 있었기 때문에 경쟁률이 낮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부산 지역도 역시 부산대, 부경대만 경쟁률이 올랐고요. 나머지 대학들은 경쟁률이 전년 대비 좀 낮았습니다. 이런 상황이었다는 거 봐두시고요. 이제부터 대학을 이야기할 건데 달라진 점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건국대는 작년에 교과 100이었습니다. 교과 100이었는데 최저도 있었고요. 최저가 없어졌습니다. 서류평가가 들어가는 거죠. 단 서류는 생기부 전체를 보는 게 아니고 교과 학습 발달 사항만 봅니다. 이런 평가 기준으로 보겠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학업 역량 20, 진로 역량 10 볼 건데 그럼 작년 입결에서 어떻게 될까? 분포는 좀 넓어질 것 같습니다. 제가 나중에 50%컷 평균과 70%컷 평균을 보여드리겠지만 되게 초밀초밀했거든요. 이것들이 조금 더 퍼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보고요. 경희대 같은 경우는 일단 추천인은 6명이었습니다.
올해 5%로 늘었습니다. 그러면 지원자풀이 조금이라도 늘겠죠. 그러면 경쟁률이 좀 올라갈 가능성도 좀 있지 않을까? 첫 번째 예상할 수 있겠고요. 교과평가 들어갑니다. 교과평가. 건국대와 동일하게 교과학습 발달 사항만으로 평가하고요. 학업 역량과 진로 역량을 요 강의는 50대 50에 해야 되니까 30%니까 15대 15로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뽑지 않았던 의치한약 기회를 교과로 선발한다. 아마 경쟁률은 많이 올라가겠죠. 전체 경쟁률을. 그런 상황이 있고요. 고대는 작년부터 소리평가를 했고요. 모집 인원은 조금 늘었습니다. 제가 황금색으로 표시해놓은 건 모집 인원이 좀 늘었다는 이야기고요. 제가 아마 주황색으로 표시하는 건 모집 인원이 많이 줄었다는 표시로 제가 해놨습니다. 보시고요. 4% 추천 똑같고요. 졸업생도 할 수 있습니다. 대신 최저가 한 등급 완화됐습니다. 원래 3개 5, 3개 6이었는데 3개 6, 3개 7로 완화됐으니까 작년보다 입시 결과는 조금 올라가지 않을까. 최저가 완화지면. 그래서 건국대입니다. 촘촘합니다. 50% 컷이나 70% 컷이나 별 차이 없습니다. 1.9 전후겠죠. 보통 건국대를 조금 만만하게 생각하는 재학생도 좀 있거든요. 뭐 중경 외시 다음에 건동홍이니까. 근데 생각보다 점수가 최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낮지 않았다는 거죠. 이런 상황이라는 거 한번 봐두시고요. 경희대입니다. 경희대 보시면 이런 상황이 있고요. 경희대 합결도 1.9 전후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평균도. 그런데 특이하게 보시면 기둥이 좀 우뚝 높았던 게 외국어 대학. 대학별로 어문계열 성적들이 작년부터 좀 많이 떨어진 경향들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혹시나 대학의 중심이라면 어문계열 살펴보는 것도 하나의 전략이 되지 않을까. 좋은 전략이라고 이야기하기는 좀 그렇겠지만 그런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자연계열입니다. 자연계열도 보시면 1.8에서 1.5의 평균들을 차지하고 있었는데 여기 약대가 보입니다. 약학대학 1.5야? 경희대인데 약학과는 포함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한약과와 포함된 약학대학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점도 한번 참고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약학과는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 그 다음에 예체능 국어 영어 전과목인데 생각보다 높더라고요. 이 친구들도고요. 고려대입니다. 고려대 대학에서 많이 발표했고요. 입시 결과는 1.7에서 1.87, 자연은 1.6에서 1.68인데 고대에서 설명했던 이런 걸 보여주더라고요. 최초 경쟁률하고 단과대별로 충원까지 고려했을 때 고대 쓰는 친구들은 서울대도 쓸 거고요. 연대도 쓸 거고요. 자연계열 같은 경우는 의대도 쓰겠죠. 그러면 중부학교로 많이 빠져나갈 거잖아요. 그래서 인문 같은 경우는 작년 추세로 보시면 충원까지 고려하면 실질 경쟁률은 1.5대 1이 안 된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고요. 물론 올해는 좀 올라가겠죠. 아까 저는 최저가 완화됐으니까. 그 다음에 자연 같은 경우는 2점대 초반의 실질 경쟁률을 보여야 돼서 고대 최초로 접수한 인원보다는 충원까지 고려하면 그 정도까지 되지 않을 거다라고 추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애가 최저를 맞출 수 있다면 적극 정리도 필요하겠죠. 동국대입니다. 동국대 교과가 늘었고요. 60% 70% 늘었고 서류가 30%로 줄었습니다. 그런데 동국대는 조심해야 될 게 이겁니다. 10과목밖에 보지 않습니다. 10과목밖에. 올 1등급 받으면 100점이잖아요. 일단 100점. 그죠? 올 4등급 받으면 올 4등급 99점이잖아요. 100점 만점에 1점밖에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애들이 계산하면 1등급 때 수두룩하게 나옵니다. 서류 영향이 큰 전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제가 입시 결과 한번 보여드릴 때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추천 인원 7명에서 8명으로 늘었고요. 계열별로 4명씩 밖에 지원할 수 없습니다. 그 계열은 학교에서 임의로 하는 인문자연의 계열이 아니고 모집 단위의 계열입니다. 서강대는 큰 변화는 없습니다. 근데 최저가 작년엔 3등급 3개였거든요. 3개 6으로 강화되었다고 보는, 보통 최저가 완화되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강화되었습니다. 이건 서강대에서 발표한 자료인데요. 충원까지 고려했을 때 2대1, 1.7대1, 3.3대1이라고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렇다면 최저가 강화되면 실질 경쟁률은 충원까지 고려하면 더 떨어지지 않을까. 동일한 모집 집단이 지원한다면 인문계열 같은 경우는 실질 경쟁률은
2대1이 아니고 1점 몇 대 1도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고요. 서울시립대는 4명이었죠. 4명에서 8명으로 인원이 늘었습니다. 모집 인원은 좀 적겠고요. 진로 선택 보지 않았는데 진로 선택 3과목 보는 걸로 바뀌었고요. 진로 선택은 서울시립대 쓰면 대부분 A는 3개 맞겠죠. 그래서 큰 영향을 미칠 것 같지는 않고요. 최저 중에서 저기 제가 박스 쳐놨지만 조 단위들은 미적분 기하를 치지 않아도 지원할 수 있는 모집 단위로 설정했습니다. 그럼 과탐을 쳐야 되기 때문에 과탐 치는 애들이 미적분 기하를 안 칠 이유는 별로 없을 것 같고요. 동국대입니다. 동국대 잘 보셔야 될 게 제가 별표 쳐놨습니다. 동국대 입시 결과는 전과목 평균입니다. 전과목 평균입니다. 10과목 평균은 아닙니다. 저희 학교 친구 상담하러 왔습니다. 선생님 저 동국대시구래요. 2점대 중반이거든요. 여기 쓰면 안 돼요. 뭐라고 적혀져 있니? 전과목 평균입니다. 동국대 이렇게 발표했거든요. 그러면 만약 우리 애가 동국대를 쓸 거다 그러면 똑같이 전과목 평균 하신 다음에 유불리를 판단하셔야 되지. 우리 애는 10과목 기준으로 계산하고 동국대 전과목 평균을 계산하시면 오류가 일어나겠죠. 그래서 제가 일부러 별표를 쳐놨고요. 그 다음에 요 등급대들 쓴답니다. 2점대 후반 친구들이 많이 쓴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대학에서. 그냥 붙는 건 2.2, 2점대 초중반 애들이 많이 합격했다. 최저인 경우도 있습니다. 확인 한번 해두시고요. 서류의 강점 인지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교과지만. 서강대는 되게 촘촘하고요. 아까 제가 경희대 말씀드린 같이 어문계열 성적대가 같은 과 성적 대비 조금 더 떨어지는 경향들이 보였다는 것도 보였습니다. 요 정도 등급대. 그리고 좀 떨어질 수는 있겠죠. 최저가 강화됐으니까. 근데 모집 단위가 워낙 작기 때문에 크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서울시립대입니다. 서울시립대는 3명 이하인 단위들은 발표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50% 그것과 70% 계산을 하지는 않았고요. 이 정도 지원한다고 서울시립대에서 이야기했습니다. 2.6, 2.4, 2.5 전후 친구들이 이 문제를 할 것 없이 교과로 지원한다는 거죠. 합격자 평균은 2.0 전후의 친구들. 크게 앞에 말한 대학들과 크게 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성균관대입니다. 성균관대 4%에서 10%로 모집 인원 늘었습니다. 추천 인원. 그러면 경쟁률이 올라갈 가능성이 있고요. 우리 진로 선택 과목을 정성평가한다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래서 교과학습 발달 사항에 있는 내용으로 평가합니다. 제가 최저에 다 줄친다. 최저가 많이 달라졌습니다. 작년에 이랬습니다. 영어 3회, 영어 빼고 인문은 2개 5. 탐구 평균이었고요. 자연은 영어 3회 2개 5였는데 글로벌 융합 학부하고 인문 보시면 3개 6이잖아요. 만약에 작년 성균관대도 영어를 얼마큼 받았을까? 1 또는 2였을까라고 한다면 만약에 2라고 한다면 3합 7이었잖아요. 조금 세졌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영어가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영어가 어려워진다면 얘는 많이 강화된 거고요. 영어가 많이 쉬워진다면 별 차이가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글로벌 리더 경제는 올해 신설입니다. 교과로 신설입니다. 신설이고요. 자연 같은 경우는 탐구 평균이었는데 과탐 돼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적어놨죠. 국수, 영어, 과탐 중 3개니까 과학 2개의 수학, 과학 2개의 영어도 가능하다는 겁니다. 과학이 탐구가 강한 친구라면 최저만 그치기가 좀 더 수월해지지 않았을까? 소프트웨어는 작년에 뽑았는데 조금 세졌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이고요. 숙명여대 크게 달라진 사항은 없는 것 같습니다. 대신 약학부 선발합니다. 연대입니다. 연대 추천형 5% 동일하고요. 제일 큰 건 2단계 면접인 것 같습니다. 연대에서 발표한 겁니다. 자기식으로 1등급과 2.0 계산했을 때 60점 만점으로 3점 차이가 안 나죠. 59점대였고요. 56점입니다. 3점 차면 면접에서 충분히 뒤질 수 있죠. 40점이니까. 대신 8분 동안 제시문 보고 5분 안에 답을 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서울에 가야 되는 상황이고요. 면접관은 잊지 않고 방문 비대면이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마 면접실에 들어가면 태블릿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연습들 필요한 것 같고요. 올해 경쟁률이 오를까 내릴까도 좀 궁금한 게 합니다. 작년에 실제로 5대1이 안 돼서 접수만 하면 면접을 보러 간 경우가 되게 많았었습니다. 이런 상황도 있다는 것도 아마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성균관대 입결 보시면 편차가 큰 단위들이 있습니다. 편차가 큰 단위들이 있고요. 성균관대 하나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균관대가 계열로 모집한 교과 전형들은 모집인을 줄였습니다. 계열로 모집. 학과로 모집한 것들은 모집인을 늘렸습니다. 근데 제가 입결 적어놨지만
3명 이하는 대학에서 미발표였잖아. 는 단위들이 대부분 3명 이하의 모집 단위를 가지고 모집한 학과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학과들이 모집 인원이 많이 늘었다는 것도 하나의 유의할 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등급대. 물론 서류평가, 정성평가가 들어가기 때문에 왔다 갔다 하는 부분이 있겠지만 대학에서 발표한 자료들은 인문은 1.66이었고요. 70%가 1.8이었습니다. 사연 보시겠습니다. 입시 마찬가지 1.65, 1.79가 성균관대 자연의 입시 결과였습니다. 숙명여대 그냥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정도 2등급대 초반 정적대였다고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연세대입니다. 연세대 생화학과하고 실내건축은 3명이 알아가지고 발표는 대학에서 하지 않았고요. 이런 상황들 제가 해놨으니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화여대입니다. 5%인 거 별 다른 거 없고요. 그 다음에 5%가 10명이 넘어가면 최대 1명밖에 지원할 수 없다는 것도 특징이 있고요. 중앙대 10명이었거든요. 제가 아마 10% 적어놓은 것 같습니다. 책에. 제가 노란 거 수정이라고 적어놨으니까 학교당 20명까지. 그래서 모집 인원, 추천 인원이 늘으니까 경쟁률 좀 늘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그 다음에 학과별로 모집했었는데 전공 개방 모집에서 묶어서 모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원래 작년 입결 보고 쳐다보면 급과들이 보이지 않는 학과들도 있지 않을까. 그 특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안산 캠퍼스 최저를 적용했다가 보이지 않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공대밖에 없긴 하지만 작년보다 입결은 조금 올라가지 않을까. 이 정도 하나 확인해 볼 사항이 있고요. 한국외대 글로벌 캠퍼스 용해에 있는 글로벌 캠퍼스는 최저를 보지 않았다가 최저를 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입결은 아마 조금 하락할 가능성이 있을 것 같고요. 출결 봉사 보는 걸 폐지했고요. 근데 과목별로 반영 비율도 원래 적용하고 있고 특이한 건 한국외대는 등급 환산 점수하고 원점수 환산 점수했을 때 높은 쪽을 인정합니다. 그래서 대학에서도 등급으로 입시 결과를 공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반드시 환산점으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건 제가 조금 이따 보여드리겠습니다. 이화여대 입결 한번 확인해 주시면 최저가 없고 면접만 있습니다. 이 정도 점수대입니다. 1.8 전후, 1.8 전후의 성적대가 합격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중앙대도 입결 차이가 크죠. 기둥 높은 건 제가 표시해놨지만 안산 캠퍼스입니다. 안산 캠퍼스입니다. 인문은 1.9 전후겠고요. 자연은 2점대 초반인데 안산 캠퍼스를 제외하면 1점대 후반으로 보일 수도 합니다.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한국외대는 환산점 보시라 했죠. 작년은 출결 봉사가 들어왔기 때문에 270점 만점이었습니다. 올해는 출결 봉사가 없기 때문에 300점 만점이거든요. 요 점수에 30점 더 하시면 됩니다. 이 정도 점수대니까 우리의 기준으로 계산했을 땐 294, 293 이 정도가 평균 것이었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글로벌 캠퍼스는 조금 낮습니다. 글로벌 캠퍼스는 특히 자연 같은 것도 있다는 것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요 점수대입니다. 한양대는 별 다른 건 없습니다. 신설과 생긴 거 말고는요. 모집인은 별 변화 없고요. 홍익대 모집인은 늘었습니다. 그건 작년에 교과로 뽑지 않는 선발 단위에서 선발하기 시작했다는 것도 특징이 될 것 같고요. 최저가 있고요. 한양대 입결은 이 정도 상황입니다. 1.4, 1.3 전후겠죠. 홍익대는 법학과 입시 결과가 아마 그 책에는 잘못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한번 수정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책자 보시면 어디가 있으니까요. 이 정도 성적되었고요. 부산 지역 좀 빠르게 넘어가겠습니다. 경상대 모집 인원 늘었고요. 중요한 건 약대가 일반고 교과 전형에서 15명 뽑았었고요. 지역이 이제 15명 뽑았었는데 올해 10명으로 줍니다. 10명으로 줄고요. 최저가 과탐 2개에서 과탐 하나로 바뀌거든요. 대학에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최저 충족률이 작년에 30%였다면 2개일 때 시뮬레이션 둘러보니까 38, 9% 정도 되더라. 그러면 입결은 좀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특히 일반계 교과 전형은 5명이 줄었기 때문에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을 것 같고요. 지역인재 같은 경우는 4명이 늘었거든요. 15명에서 11명 늘었으면서 작년 끝보다는 조금 올라가겠지만 작년 끝 라인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다는 보수적으로 봐달라고 부탁을 드렸고요. 지역인재 간호학과가 선발하기 시작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일반고 면접 전형에서 면접 비중이 10에서 20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애가 경상대 일반고 면접 전형을 쓸 거야?
라고 한다면 작년 입시 결과보다는 면접으로 역전할 가능성이 조금 있으니까 조금 넓게 보셔도 되지 않을까. 5대1이 넘는 과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거든요. 어디부터 출발한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약대를 빼고 나면 뭐 2점대부터 3점대 70% 컷들입니다. 그 다음에 면접 전형들은 아무래도 교과와 면접을 보면 면접 점수가 조금 더 낮겠죠. 점수가 낮다고 이야기하겠죠. 그 다음에 고신대 크게 달라진 건 간호학과하고 의예과 1단계 배수입니다. 6배수와 10배수로 늘었습니다. 최저 달라진 건 없고요. 인원도 크게 달라진 건 없습니다. 그래서 면접 볼 수 있는 기회가 좀 늘었다는 것도 알 수 있겠고요. 이렇게 출발합니다. 뭐 의예 간호 빼고 나면 좀 죄송스럽지만 3등급 대 후반부터 70% 컷에 존재했었습니다. 제가 일부러 10개만 뽑아왔고요. 요 밑에도 더 존재한다는 이야기겠죠. 다음에 동명대입니다. 일반 학생 면접 전형 면접 비율 높였습니다. 높인 거고요. 군사학과 같은 경우는 교과 비중을 낮추고 면접 비중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최저를 안 보다가 최저를 보게 되니까 입시 결과는 교과만으로는 좀 떨어질 가능성이 조금 있겠죠. 자, 동서대 크게 변화는 없는 것 같고요. 크게 변화는 얘입니다. 교과 반영 방법이 세 개를 필수적으로 선택한 게 국영수에서 택했는데 국영수 4과에서 3개를 택하니까 국영수를 못하는 친구들은 국영수를 빼고도 선택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대학에서 문의하니까 작년 입길보다 동일한 조건이라면 1.0 정도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이렇게 동명대, 간호학과, 유아교육과 빼고 나면 4점대부터 70% 컷에 존재했었고요. 일반고 면접도 마찬가지입니다.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동서대도 간호학과, 동서대는 예체능 과목들이 좀 앞쪽에 많이 존재하고 있는 형태가 보였었습니다. 보건계열하고요. 동아대입니다. 동아대는 일단 크게 달라진 건 모집 인원이 뭐 교과가 조금 교과 성적 우수 준 것도 있지만 진로 선택 과목이 2개였거든요. A가 작년에 3, 5, 7이었습니다. A 받으면 3등급, B 받으면 5등급, C 받으면 7등급인데 올해 2등급, 4등급, 6등급으로 바뀝니다. 그러면 우리의 계산을 하니까 입시 결과가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작년에가 3등급이라고 계산하고 A가 2개 있었다고 가정을 치겠습니다. 그러면 A를 2로 환산하니까 0.17등급 정도가 올랐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성적 계산하면 올해식으로 계산해서 받겠죠. 작년 볼 때 저 정도 비율 정도로 작년 입계를 낮춰야겠죠. 아니 우리의 성적을 더하거나 저 정도 비율이 있다는 것도 존재하고요. 지역인재 교과 전형 같은 경우는 교과 성적 우수자 전형과 달리 국어, 영어, 수학, 탐구에서 통틀어서 12개를 뽑습니다. 교과 성적 우수자는 국어 3개, 영어 3개, 수학 3개, 탐구 3개였다면 통으로 할 때 그냥 입시 결과가 조금 오를 것 같은데 교과 성적 우수자 전형보다 한 0.2 정도 오르지 않을까라고 대학에서 이야기를 한번 해주셨고요. 동의대는 모집 인원이 는 게 조금 특징으로 보입니다. 입시 결과는 이렇게 존재하고 있다는 것도 한번 봐두시고요. 아마 책자에 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경대입니다. 부경대는 모집 인원 늘었고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2개 7, 2개 8에서 2개 8, 2개 9로 완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입시 결과는 만약 혹시나 마지막 끝라인을 보고 쓰겠다라고 이야기하시면 그 라인들은 보시지 않고 조금 더 올려서 보셔야 되지 않을까. 우리가 보기에는 최저 쉬운데? 라고 이야기했지만 아래쪽에는 생각보다 최저 맞춘 애들이 몇 건씩 존재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끝라인 보고 쓰시지 말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요. 부산 가톨릭대는 달라진 건 이겁니다. 17개 과목 봤거든요. 10과목으로 줄었습니다. 입시 결과 오를 거라는 것 참고해 두시고요. 부경대 입결들입니다. 그냥 평균 보면 되게 높습니다. 3등급 때 초반 70% 끝도 3등급 때 초반에서 끊깁니다. 다 더해봐도. 대학에는 홈페이지에 80% 끝을 공개해놨거든요. 과를 찾아보니까 3점대 후반인 학과들도 있었습니다. 3점대 후반인도 3.5 넘어가면 쓸 게 없어지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래서 대학 홈페이지에 가시면 학과별로 80% 공개되어 있으니까 살펴보시면 좀 낮은 학과들도 존재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혁신인재 그냥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성적 때는 큰 차이는 없습니다. 역시 3등급 대 중반이나 3등급 대 후반인 학과도 존재한다라는 아시면 좋을 것 같고요. 부산 가톨릭대 보시면 되는데 부산 가톨릭 특이하게
0.20 묶어서 환산점을 동일하게 부여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 애가 카드식으로 2.0인데 2.0은 1.8과 1.81과 똑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게 특징이 있다는 것도 한번 봐두시고요. 계산식이 바뀌어서 대학에서 교사를 참고하라고 엑셀 파일을 주긴 했는데 자기들 준 식으로 제가 입력해 보니까 80%컷 식으로 맞춰 보니까 작년에 충원 합격 라인에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그 라인 올해 계산식으로 작년 80%컷 아니면 70%컷 맞추시면 제 생각에 충원 합격 라인에 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부산대 일단 교과가 줄었고요. 교과가 줄었습니다. 아까 제가 모집 인원별로 되게 많이 변했댔죠. 그 다음 두 번째, 인문, 사회계열은 최저가 3개 7에서 경영 제외하고입니다. 2개 4로 바뀌었습니다. 최초에 나왔을 때 전 뭐라고 하고 다녔냐면 야 3개 7보다 2개 4가 쉽잖아. 쉬워진 거야 라고 이야기했는데 올 4월과 6월 성적을 보면서 생각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영어가 어려우면 힘들지 않을까? 그래서 혹시 우리 애가 부대 인문사회계를 쓸 거야 라고 하시면 반드시 영어는 안정적으로 2등급을 받아야 될 것 같고요.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 교과 성적 반영 방법이 달라졌습니다. 공통과목 국어, 영어, 수학, 통사, 통과, 한국사 30%고요. 일반 선택 과목 인문이라면 국영수 4회, 자연이라면 국영수학 50%, 진로 선택 20%로 바뀝니다. 작년에 진로 선택은 A는 0.5, B는 0.3, C는 0.1에서 3개 더한 다음에 나누기 3했습니다. 그래서 0.5를 줬는데 등급으로 본단 말입니다. 물론 환산점 하겠지만 우리 애들이 쉽게 보는 종이 용지에는 아마 등급으로 나와 있을 겁니다. 등급 용지를 작년 입시 결과로 그대로 대입하시면 큰일 난다는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모든 걸 다 가정할 수 없으니까요. 제가 그냥 한 것 중에서 2.0등급인 친구입니다. 공통 과목과 일반 선택 과목을 동일하다고 전제를 깔겠습니다. 그리고요, 이 친구는 A 3개 있겠죠. A가 1이 100인데 1등급의 환산 점수거든요. 그렇게 되면 2.0등급은 1.8등급입니다. 등급으로. 그러니까 우리 애는 1.8인 거죠. A 입장에선. 그러니까 작년 입결하고 비교해보면 1.8인데 엄청 높은 거잖아요. 3.0인 친구 보게요. 3.0인 친구는 그런 식으로 계산하면 2.6이 됩니다. 그래서 환산 등급을 작년 입시 결과와 그대로 대입하시면 안 된다는 것 제가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계산을 했고요. 뭐 환산점으로 비교하면 0.5점 차이긴 한데 큰 차이는 나지 않을 거라고 대학에서 말씀하시기도 하셨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환산 등급으로 작년 등급 그대로 보시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 부산대는 입시 결과 이렇습니다. 작년에 인문은 체제 때문에 좀 심한 학과도 있었습니다. 특히 어문 계열. 아까 경희대 할 때 말씀드렸는데 뭐 국어 국문 전통적으로 좀 높았던 학과인데 작년에 제가 본 사례로는 4등급대도 합격이 있었거든요. 물론 올해 그거 보고 나서 애들이 많이 지원할 수 있겠지만 어문 계열대 선호도들이 많이 약해졌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정도 평균 인문은 작용하고 있습니다. 1점대, 2점대 후반. 자연입니다. 자연은 역시 2점대. 물론 의예과가 들어갔기 때문에 평균 점수가 좀 높아졌겠죠. 지역 인재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부산외대에서 달라진 건 면접 비중이 낮아졌고요. 신라대에선 면접에서 교과 비중 낮추고 면접 비중 높은 게 특징이 되겠습니다. 면접 비중을 높이면 교과 영향력은 조금 줄어들겠죠. 이런 걸 전제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신라대도 교육학과나 뭐 이래 빼고 나면 나머지는 이런 상황이라는 것도 한번 봐두시고요. 영산대도 한번 봐두시고요. 해양대 교과 성적 우수 면접 인원이 좀 늘었고요. 최저가 있습니다. 이런 입시 결과들. 영산대는 예체능들이 좀 높더라고요. 이렇게 보시고요. 인제대 자, 교과가 좀 줄었는데 자, 인제대 중요한 건 이거 같습니다. 간호학과 최저가 없었거든요. 최저가 생겼습니다. 의예과 최저 한번 보시겠습니다. 작년에 그죠? 세계 합사 영어 2였거든요. 2등급 4개면 됩니다. 약학과 4개 7이었거든요. 4개 9로 바뀝니다. 그러면 의예과와 약학과는 최저가 쉬워졌잖아요. 그럼 입시 결과는 올라갈 거고요. 약학과는 없던 최저가 생겼으니까 입시 결과가 떨어지겠죠. 뭐 이런 상황이라는 것도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입시 결과는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종합은 결과 말씀드릴 거고요. 입시 결과는 안내드리진 않을 겁니다. 얘는 그냥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주요 대학들 자기소개서 내는 대학들입니다. 파란색 해놨던 것들이 저희들이 주로 쓰는 주요 대학들입니다. 부산 지역에선 한국해양대에만 자기소개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기소개서에 3번, 1번, 2번 공통문항이고요. 3번 문항 내는 대학들입니다. 경희대, 동국대, 서울대, 서울시립대, 연세대, 중앙대, 한국해양대 이렇게 되어 있고요. 성균관대가 작년에 3번 문항이 있었는데 올해 없어졌습니다. 성대박 요강 DB에서 3번 문항 안 찾으셔도 됩니다. 책자에 있는 내용이고요. 경쟁률 한번 보겠습니다. 인문 작년 경쟁률입니다. 제 노란 게 떨어진 거죠. 경희대 작년에 좀 떨어졌고요. 아마 인문은 최저 역량이지 않았을까? 작년에는 네오에 최저가 있었거든요. 동국대 조금 줄었고요. 서울대도 조금 줄었습니다. 홍익대도 조금 줄었고요. 전체적으로는 좀 올랐습니다. 10대 1, 11대 1. 교과도 아까 서울지역 인문 11대 1이었잖아요. 종합도 11대 1. 부산 지역은 부산대, 부경대는 올랐지만 나머지 대학들은 좀 떨어진 상황이었고요. 저희는 전체적으로 다 올랐습니다. 안산 캠퍼스는 좀 떨어졌고요. 전체적으로 이렇습니다. 11대 1에서 13대 1 좀 올랐습니다. 역시 부산대, 부경대 빼곤 다 경쟁이 떨어진 상황이고요. 일단 입시 결과는 대학에서 공개하고 있습니다. 어디가 다 공개하고 있고요. 이거 보여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입시 결과는 우리한테 주로 이렇습니다. 대학에서 전형 방법대로 학생 선발합니다. 소리만을 뽑든 소리에 면접을 하든 최저를 적용한다 뽑습니다. 그리고 합격생이 나오겠죠. 얘들의 입시 결과를 거꾸로 계산해서 우리한테 보여줍니다. 대학에서 보여주는 그 컷은 50% 컷, 70% 컷이 많은데 그 내신보다 낮은 애가 합격했을 수도 있고요. 높은 애가 떨어졌을 수도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 오해입니다. 그래서 우리 애가 대학 70% 컷이 3.0이야. 우리 한 2.5 되니까 합격하겠지. 그 정도 풀이면 우리 애가 다른 조건이 동일할 때 내신에서 불리하지 않다는 거지 합불의 영향을 크게 좌우하는 건 아니다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 이렇습니다. 모 대학의 입시 결과입니다. 50% 컷, 70% 컷입니다. 3점대겠죠. 인문 같은 경우는. 이 대학에서 이렇게 보여줬습니다. 계열별로. 고교 유형별로. 일반고는 2.30이었죠. 자사고, 특목고 들어가니까 입시 결과가 성적대 커 보이는 거, 낮아 보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서울 지역 주요 대학에서 보이는 입시 결과는 일반고만의 성적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그 점도 유념하셔서 보시지 않을까. 너무 70% 것에 집중하지 마시고요. 그 점 한번 보여드리고 입시 결과는 일단 보여드리지는 않을 겁니다. 건국대입니다. 크게 달라진 사항은 없습니다. 모집 인원도 달라지지 않았고요. 경희대가 달라진 게 있습니다. 최저가 없어졌습니다. 최저가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1단계가 4배수였거든요. 1단계 3배수로 줄었으니까 서류의 영향력이 조금 더 세지지 않았을까. 작년 대비. 4배수 안에 든 인원이 3배수 안에 들어야 우리가 면접을 볼 수 있으니까 그 점이 중요한 상황이었고요. 고대하고 수행 최저희가 셉니다. 4개 다 보고요. 인문 같은 경우는 4개 7이고요. 자연은 4개 8인데 대학에서 이 자료를 공개했더라고요. 대학에서 발표한 자료를 바탕으로 지원단 쌤들이 만들어 주신 자료였습니다. 최초 경쟁률이 저렇고요. 1단계를 통과했다는 전제하에 최저를 맞추고 충원까지 고려한다면 실제로 경쟁률은 1점대 초반입니다. 실제 경쟁률은 1단계만 통과한다면 그리고 최저를 맞춘다면 그래서 학업 수행은 그런 특징이 있다는 것도 봐두시고요. 그래서 건국대 쓴 애들 보십시오. 그냥 부산 지역 애들이고요. 뭐 건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부산대 애들이 건국대 쓰면서도 부산대 쓴 애들 제일 건수가 많았고요. 저거 정리하면서 보였던 게 부경대 쓴 애도 썼네? 조금 만만하게 생각하는 경향도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보시면 뭐 서성하는 잘 안 보이잖아요. 이제 부산대 전후의 대학, 우리 흔히들 줄을 세우기 좀 그렇지만 부산대 전후라고 이야기하는 대학들 애들이 중복에서 쓰는 경향들이 보였고요. 합격 비율은 뭐 최저나 서류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저희는 절대치가 아니까 우리 애가 건대를 쓸 건데 건대 쓴 애들도 이런 생각을 하고 있네라는 정도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연 같은 거 마찬가지 부산대가 주력이고요. 인문과 동일하게 부경대 쓰는 애들도 같이 쓰더란 이야기죠.
그렇게 근대 경량이었고요. 경희대입니다. 경희대는 그죠? 서성안은 잘 보이진 않습니다. 서성은 한양대가 건수가 있긴 하네요. 이런 부산대 위주 애들 많이 쓰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자연 같은 경우는 동아대 지역이 이제 아까 제가 말씀 의예과잖아요. 의예과. 아마 얘도 네오로 의예과를 쓰지 않았을까. 그 외에는 부산대, 뭐 고대 이런 친구들도 이런 같이 쓰는 경향들이 보였다는 것도 한번 봐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 고대입니다. 고대 계열적합형인데 고대는 아까 제가 보여드렸다시피 학교 추천 외에 다른 정도 쓸 수 있습니다. 저희 학교 쓸 때 고민하는 겁니다. 선생님, 저 고대 한 장 더 쓰고 싶는데 학교 추천 말고요. 일반 전형에 학업부수형 써. 선생님 저 최저가 자신이 없어요. 그래서 최저 없는 계열적합형 쓸래요 하면 제가 이거 보여줍니다. 대학에서 발표한 자료입니다. 인문하고 자연 한번 보겠습니다. 일반고 지원 비율, 특히 자연 한번 보시면 일반고가 33% 지원했습니다. 실제로 합격은 6%대. 과학고, 영재고 애들이 많이 붙는 거죠. 최저가 없다고 우리한테 유리한 전형은 아닌 거죠. 물론 일반고도 서류가 우수하거나 면접 잘 본 친구들이 합격합니다. 근데 단지 내가 학초 쓰고 고대를 하나 더 쓸 건데 내가 최저가 약하니까 얘를 써야지 할 전략은 아니란 거죠. 차라리 최저를 맞춰서 학업우선 쓰는 게 낫지 않을까 하는 게 개인적 견해입니다. 동국대 배수가 줄쳐놨는데 2.5배에서 3배수였거든요. 서류 배수가 좀 늘었습니다. 늘었기 때문에 서류의 영향력은 작년보다는 조금 떨어졌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서강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서울대는 작년에 단계별 선발이 아니고 일괄 전형이었습니다. 접수하면 지역균형에서 면접을 다 볼 수 있었습니다. 올해는 3배수 안에 들지 않으면 면접을 보지 못하는 상황이 생겼고요. 최저가 작년에 3등급 3개였거든요. 근데 3개 합쳐서 7로 바뀌었으니까 서울대니까 3개 7 조금 강화되긴 했지만 그렇게 영향력은 크지 않을 거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고대 학업우수형 쓰는 친구들입니다. 주로 스카이가 많겠죠. 스카이가 많고 그 다음에 서성안까지 2대까지 이렇게 쓰는 라인들이 보이고 있고요. 학업우수형 자연 같은 경우는 부산대 교과도시는 보이긴 합니다. 그 양산 지역들은 의학계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계열적합형. 아까 제가 자연은 과학고, 영재고의 합격 비율이 높다라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건수가 실제로 많이 없습니다. 저희들 취합된 사례. 자연은 인문은 조금 보입니다. 이런 경향이었다는 것도 한번 봐두시면 좋겠고요. 동국대, 아까 건국대랑 아까 비슷한 경향이 보이더라고요. 부경대 합격자들도 동국대를 종합으로 쓰려고 합격 여부와 상관없이 인문자연 동일한 상황이었고요. 부산대 쓰던 애들도 동국대 같이 지원하려는 경향들이 많이 보였다는 거. 건수가 작아서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서강대입니다. 서강대 보시면 고대 쓴 애들, 성균관대 쓴 애들, 한양대까지 서성한 중앙까지 오겠죠. 자연 같은 경우도 건국대가 있긴 하지만 주로 서성한 정도까지 많이 중복적으로 지원하고 있다는 것도 보일 수 있었습니다. 서울대 일반 전형이고요. 모집 인원 줄었습니다. 아까 제가 모두의 정시 느린 학교, 서울대, 중앙대, 경희대, 숙명여대 말씀드렸거든요. 그러니까 얘들이 다른 대학에 영향을 좀 미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중복 지원해서 합격권들이 어떻게 달라질지 모르겠지만 서울대가 일단 수시에서 많이 줄었으니까 작년에 붙었던 서류들 할지라도 올해는 불합격할 수도 있는 상황이 되겠죠. 서울시립대는 서류형이 신설됐습니다. 서류형이 신설됐고요. 3배수로 통일했습니다. 2배수 또는 4배수였거든요. 근데 3배수로 통일했기 때문에 학과에 따라서 서류가 강해졌을 수도 있고요. 서류가 좀 약해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서류형은 선발 단위, 모집 단위가 저거 딱 5개밖에 보이지 않아요. 4개입니까? 하나, 둘, 셋. 4개밖에 없습니다. 국제관계학과, 도시사회학과, 교통공학과는 서류형으로만 선발하고요. 경영학부는 면접형과 서류형 같이 선발합니다. 그래서 같은 과로 혹시 2개 쓸까 고민할 건 경영학밖에 실은 없습니다. 요소들이 좀 다르더라고요. 면접형은 학업 역량하고 잠재 역량이 강하다면 서류형 같은 경우는 잠재 역량의 비율이 더 높은 거죠. 그런 차이가 있다는 것도 알아두시겠고요. 같이 쓰는 경향들 보시면 자연은 의대랑 겹치는 경우가 좀 많고요. 가이스트 쓰는 친구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일반 전형 같은 경우는
제가 노란 거 칠한 건 다 의대로 보입니다. 가톨릭 학교적 추천하면 의대였을 것 같고요. 동아대 지역인재 교과 제가 아까 의예라고 말씀드렸고 인제대 교과 지역인재도 의예였던 것 같습니다. 인문과 달리 자연은 서울대 쓰는 애들이 의예과를 가지고 중복에 쓰는 경우가 많더라. 서울시립대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서성한 라인들은 잘 보이진 않습니다. 고대 하부부수 같은 경우는 최저 강한 친구들이 많이 쓰는 경향이었고요.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성균관대입니다. 성균관대과 제과에서 계열 모집은 줄이고 학과 모집은 늘렸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종합에선 거꾸로 경향입니다. 계열을 늘렸습니다. 학과를 줄였습니다. 이 정도 달라졌다는 알아두시고요. 아까 최저 달라졌다는 이야기도 이건 최저 없으니까요. 성균관대 학과 모집 이런 경향이었다는 것도 한번 봐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중앙대까지 같이 겹쳐서 쓰는 경향들을 보였고요. 제가 뒷부분에 좀 잘리긴 했는데 경향들은 비슷한 것 같습니다. 숙명여대는 작년과 달리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특이하게 서류형 면접형 작년에는 동일한 모집단이 되게 많이 뽑았거든요. 근데 올해는 서류형은 인문계 모집하지 않습니다. 서류형은 면접형은 인문계 모집하고 약대 선발합니다. 작년 입결과 좀 다른 상황이겠죠. 고민할 필요가 있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의 숙대 쓸 건데 우리의 인문 계열이야 라고 이야기하면 무조건 면접형이어야 될 것 같고요. 우리의 숙대 쓸 건데 자연 계열이야 약대 말고 그러면 서류형인 겁니다. 이게 달라졌고요. 자기소개서는 없어졌습니다. 보는 반영 방법들은 전공 적합성 많은 게 서류형이었고요. 탐구 영역 많은 게 면접형입니다. 연세대 특이한 건 없습니다. 자, 연세대도 보시면 2.5배 수 1단계는 인문이고요. 4배 수는 자연이거든요. 아까 고대와 똑같이 이렇게 좀 디테일하게 발표하진 않았고요. 계열 중심으로 발표했는데 1단계를 통계한다는 전제하에 최저를 맞췄다면 실제 경리는 1대1 초반입니다. 제일 중요한 건 물론 면접 추천형처럼 재시문 면접이긴 하지만 재시문의 면접의 영향보다는 추천형은 면접형 영향이 컸다면 얘는 어쩌면 서류와 최저가 더 영향이 큰 전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냥 보시면 되겠고요. 연대 쓴 친구들 서성한 그다음에 이화이대까지 같이 많이 겹쳐 쓰는 경향들을 보였고요. 자연 같은 경우도 의학계 부산대 의학계열이 보이긴 합니다. 그다음에 유니스도 보이긴 하는데 경희대 네오까지 같이 겹쳐 쓰는 좀 아래쪽 10건 이하들은 그렇게 의미가 크지 않기 때문에 조금 그렇긴 합니다. 연세대 국제형이고요. 국내고 학생들만 최저를 적용합니다. 보시면 국어 수학 한 개 영역을 포함해서 2개 5라는 거예요. 그렇죠? 영어는 1등급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국제형 같은 경우는 영어 제시문은 나오지만 면접에 영어로 면접하지는 않습니다. 가끔씩 특기자 저장에서는 영어의 구술 능력을 보긴 하겠지만 얘는 영어 제시문이지만 영어로 면접은 보진 않습니다. 이화여대 자기소개서 없어졌고요. 자연히 탐구가 2개 6에서 3개 6이었죠. 2개 5로 바뀌었습니다. 완화됐고요. 이대에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입시계 설명에서 최저 맞추면 어차피 면접이 없잖아요. 여학생이라는 지원 범위가 조금 제약도 있고요. 충원까지 고려하면 실제 2대 1쯤 될 거다라고 발표를 했었거든요. 그런 점도 하나 지원할 때 좀 고려하시면 좋지 않을까. 모집인은 조금 늘었습니다. 이런 경향들이 보인다는 것도 여학생들만 쓰다 보니까 숫자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부산대와 겹쳐 쓰는 경향들이 많이 보였고요. 고대 최저 때문에 고대 쓰는 친구들도 많이 보였습니다. 중앙대입니다. 아까 정신 흐리면서 모집인은 줄었습니다. 많이 줄었죠. 보시면 모집인은 많이 줄였습니다. 그 점 중요하시겠고요. 한국예대 면접 비중 높였습니다. 면접 영향이 커지겠죠. 면접형에서. 자, 다빈치형과 탐구형 고민하십니다. 선생님 저 뭐 쓸까요? 2개 중에 한 개만 쓸 건데요. 면접 자신 있어 없어로 판단하기 전에 제가 봤을 땐 이 중앙대에서 말한 기준을 봤을 때 우리 애가 탐구 역량이나 전공 적합성이 강하다면 탐구형을 쓰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지 않고 우리는 골고루 다 하면 다빈치형을 쓰면 되지 않을까. 어차피 생기부 기반 면접이잖아요. 학교 생활 충실히 했다면 그 내용 묻는 거 답 못할 이유는 없을 것 같거든요. 말 못하는 건 연습하면 되니까요. 면접의 유무보다는 이해로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한국 예대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선생님 제가 뭐 쓸까요? 면접형 쓸까요? 서류형 쓸까요? 요소 보고 판단하자고요. 면접 자신 있다 없다가 아니고. 면접형은 계열 적합형에 강한 친구, 서류형은 탐구 역량에 강한 친구. 이 요소들은 요강에 대한 설명들이 있으니까 대략적으로 판단하실 수 있잖아요. 그걸로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같이 경영 좀 겹쳐서 그러는데 탐구형 인재는 확실히 자연에서는 많이 보이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 문건서 보시면 부산대부터 뭐 고대도 있고요, 뭐 숙대까지 같이 겹쳐 쓰는 경향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한국 예대는 뭐 그렇게 선호하는 대학은 아니니까요. 뭐 국제고나 외고애들은 많이 쓰겠지만 일반고에서는 선생님 저 외대 쓸래요 하는 친구들 많이 없더라고요. 그리고 인문만 가져왔습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하향대 크게 달라진 건 보이지 않고요. 홍익대 자기소개서 없어지고 모집인은 조금 줄었습니다. 홍익대는 최저가 있는 종합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 한양대 쓰는 경향들 뭐 고대 있고요. 서강대도 보이고 중경까지 내려오네요. 중경까지. 그다음에 자연 같은 경우는 부산대 교과 깔고 이렇게 쓰는 친구들도 많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홍익대도 아까 건국대, 동국대, 홍익대가 비슷한 경향. 부경대 쓰는 애들도 같이 쓰더라. 뭐 부경대나 이쪽은 안정이니까 건수가 되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 위로 무조건 질러보는 거죠. 그런 경향이라고 해석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교대 간단하게 정리하겠습니다. 일단 경인교대 성비 적용 폐지됐습니다. 남자 여자 비율이 있었잖아요. 아무래도 남자 여자에서 남학생이 성적이 조금 떨어질 거고요. 다소지만 여학생이 조금 높겠지만 성비가 폐지되면 여학생들은 조금 떨어지겠고 남학생은 좀 올라가겠죠. 그런 경향들이 있을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공주교대 면접 비중 높였고요. 광주교대는 면접 비중 높였고요. 1단계 비해서 높였습니다. 제가 줄친한 건 성비 적용한다는 얘기입니다. 진하게 광주교대처럼 진하게 하고 줄친한 건 성비 적용한다는 이야기였고요. 나머지 아무것도 안 적어놓은 건 성비 적용을 전에부터 폐지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서울교대 학교 추천 교과 전형이고요. 최저 적용합니다. 면접 비중 높였기 때문에 제가 나중에 서울교대 입시 결과 보여드리겠죠. 좀 많이 높거든요. 면접이 높으니까 조금 더 역전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서울교대 3개지만 중복해서 쓸 수 없습니다. 한 장만 쓰셔야 됩니다. 경인교대 마찬가지입니다. 교직적성을 쓰시든 학교장 추천시든 한 장만 쓰셔야 됩니다. 진주교대 최저 성비 적용 폐지했습니다. 전주교대는 최저가 있습니다. 종합에도 불구하고 청주교대 제가 저렇게 표시하면 성비 적용한다 그랬죠. 춘천교대 최저가 있고요. 이화여대는 교과는 최저가 없고 종합은 최저가 있습니다. 대신 모집인 되게 적겠죠. 제주대도 있습니다. 초등교육과 교과는 최저가 있고요. 종합은 최저가 없고요. 교원대는 교과가 있긴 한데 지역인재이기 때문에 저는 안 넣어놨고요. 종합으로 최저가 없습니다. 그래서 면접일자 확인하셔야 됩니다. 면접 봐야 되잖아요. 6장이 안 나오실 수도 있습니다. 6장이. 그래서 만약에 우리 애는 부산교대 쓰고 서울교대도 쓸 거면 택하셔야 됩니다. 접수는 2개 하셔야 됩니다. 1단계 통과해서 면접 보는 좋은 일이 생기면 택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교대는 반드시 면접일자 확인해 달라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6개월들은 뭐 이런 상황이고요. 뚝 낮아진 서울교대는 교과전형이잖아요. 이런 상황들 뭐 이점대도 있긴 한데 보통 부산 지역에 교대 쓰는 애들이 선호하지 않는 대학들이긴 합니다. 이런 상황이고요. 경성대 일괄 전형 아니었거든요. 단계별 전형 1단계 소리하고 면접 보는 전형이었는데 학생들 면접 부담을 느낀다고 아예 없어버렸고요. 고신대 면접 비중 낮췄습니다. 면접 비중 낮췄고요. 동명대 숫자 준 건 제가 이제 구조조정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작년에 이렇게 뽑았거든요. 교과 40에 비교과 60으로 뽑았고요. 고신대는 참고할 점이 10%를 교과 평가합니다. 숫자적으로. 그게 요강에 명시되어 있더라고요. 작년에는 그렇게 선발하지 않았거든요. 동서대 뭐 이렇게 달라졌고요.
동아대 숫자 늘었습니다. 크게 달라진 건 보이진 않습니다. 동의대도 마찬가지 크게 달라진 건 보이지 않고요. 부경대도 달라진 건 보이지 않습니다. 부경대 쓰는 애들 서울제거나 보이지 않죠. 많이 쓰는 건수론. 경성대 정도까지 동의대 정도 쓰는 애들이 부경대 종합도 쓰더라. 인문자연 동일한 요건들입니다. 자연에선 뭐 해양대 쓴 친구들도 같이 부경대를 겹쳐 쓰는 건수가 좀 많은 축에 속하고 있습니다. 카톨릭대입니다. 카톨릭대 고교학생부 전형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교과 서류 100입니다. 작년에 단계별에는 면접 폐기했고요. 면접 배수 1단계 배수 줄였고요. 하나 더 그냥 카드에서도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이런 전형이 있습니다. 성직자 수도자 추천 전형. 저도 그냥 볼 땐 나는 카톨릭 안 다니는데 관계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추천만 받으면 됩니다. 보건계열로 고민하시는 분들 계실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종교와 관계없다는 것 지인을 통해서 추천을 받으셔도 된다라고 가톨릭대에서 말씀하셨거든요. 그 정도 하나 고민하시면 되겠고요. 부산교대 아까 제가 없었는데 성비 적용 폐지합니다. 그러면 부산교대는 좀 쓰잖아요. 우리 애들 중복 지원되지 않고요. 그러면 여학생은 성적이 조금 떨어질 거고 남학생은 조금 오를 가능성이 있다. 저희들이 보통 발표한 대학은 남녀 구분해서 발표하고 있지 않지만 대학 홈페이지엔 남녀 구분해서 안내해 주고 있거든요. 그렇게 모르실 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부산대 교과 줄었는데 종합은 늘었습니다. 종합은 늘었습니다. 뭐 최저 크게 달라진 거 없고요. 우리의 서류 준비 잘 돼 있는데 부대는 쓸만해. 그런데 최저가 자신이 없어 그러시면 학생부 종합 전형에 쓰지 마시고 학생부 종합 지역인재 간호, 의예, 치의학, 한의학, 약학을 빼고는 최저가 없습니다. 내신 풀도 그렇게 부족하지 않고 서류도 잘 돼 있고 뭐 한번 해볼 만해 하시면 근데 최저가 도저히 자신이 없어 라고 이야기한다면 지역이 종합 지역인재도 쓸 수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모집인은 늘었습니다. 작년에 131명이었는데 239명이 늘었잖아요. 그러면 작년에 뽑지 않던 모집단위도 뽑을 수도 있겠고요. 만약에 작년에 뽑지 않는 모집단에서 뽑는다면 참고는 입시 결과 없잖아요. 작년에 학생부 종합전 입시 결과 참고하시는 수밖에 없습니다. 실은. 부산대 쓰는 애들이 이렇게 많이 쓰고 있습니다. 서울 지역 애들이 캡처 쓰는 경우가 우선순위는 아니고요. 우선순위는 아니겠고요. 동아대 정도 쓰는 애들이 부산대도 종합을 같이 쓰더라. 자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특이하게 경북대도 많이 보기 시작하는 거죠. 경북대 애들, 대구 경북 애들도 부산대를 경북대 쓴 다음에 부산대 많이 쓰는 경향도 있지만 우리 애들도 마찬가지 이런 경향들도 보이더라. 한번 봐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부산 애대 뭐 크게 달라진 건 없습니다. 신라대 보시면 면접을 다 봤거든요. 과에 상관없이. 근데 항공대학 사범대학교만 면접을 보고요. 면접 비중 낮췄어. 그 외에는 면접을 보지 않습니다. 자, 참고로 면접 볼 때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선생님 면접 안 보면 불합격인가요? 아닌 대학도 있습니다. 면접 안 보면 0점 처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요강 반드시 보셔야 됩니다. 면접 불참일 경우 불합격인지 0점인지 0점을 주면 우리 애 납치 안 하려고 잘 나왔네 면접 안 가야지 근데 0점을 받잖아. 그러면 땡겨가서 합격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제가 대학 부산에 하나 있습니다. 제가 확인하기로는 확인 한번 해보시고요. 그래서 분명히 있습니다. 면접 밑에 유의사항에 불참 시 불합격이면 혹시나 우리 애가 잘 나와서 안 가야지 이런 생각으로 쓰신다면 그거 보셔야 됩니다. 0점 디귿으로 시작하는 대학입니다. 몇 개 있죠? 한국해양대 최저가 있고요. 저 지역인재 전형이 있는데 제가 최저를 얘보다 하나씩 낮춰야 되는데 제가 높여야 되는데 같이 포괄시켜 놓은 것 같고요. 1단계 서류 100이 아닌 교과 100입니다. 이런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실기 실적도 가끔씩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책은 없습니다. 이런 대학이 있습니다. 문학 특기 있는 친구들 동국대, 중앙대 있고요. 과학 특기자 이화여대, 그 다음에 의학 특기자 이화여대, 국제학 특기자 이화여대 있고요. 우리가 주로 쓰는 대학입니다. 그다음 경희대, 한양대, 그다음 부산 지역은 경성대하고 부산대가 의학 특기자가 있습니다. 혹시나 우리 친구가 의학의 능력이 있다면 소프트웨어 능력이 있다면 이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양대 소프트웨어 특기자 전형은 인재 전형은 면접 폐지됐습니다. 그리고 제출 서류 확인해 보시고요. 얘는 그냥 확인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공계 특성화 대학 전에 설명이 있었고요. 중요한 건 포스텍 포항 공과대학은 6K에 포함됩니다. 그 외의 대학들은 6K에 포함되지 않지만 포스텍은 6K에 포함되기 때문에 포스텍을 쓰시게 되면 나머지 일반 대학은 5장만 쓰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논술 전형 간단하게 정리를 하려고요. 일단 최저가 있다 없다. 논술 중요한 거 있습니다. 최저가 있는지 없는지. 첫 번째. 그럼 최저가 없는 게 연세대? 없습니다. 대신 수능 전에 있습니다. 시험을. 그 다음에 우리가 쓰는 대학 중에서 서울시립대, 그 다음에 한국외대 글로벌 캠퍼스입니다. 한국외대 글로벌 캠퍼스 최저가 없고요. 한양대 최저가 없습니다. 그 외에는 최저가 있습니다. 교과를 보기도 하고요. 비교과도 보기도 하고 종합평가하기도 하지만 일단 최저가 없는 게 첫 번째 포인트고요. 그럼 달라진 겁니다. 두 번째는 인문이면 수리논술을 볼까 안 볼까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수리논술. 인문인데 수학이 약한 친구도 있잖아요. 근데 수리논술 이렇게 치면 불리하겠죠. 그 다음에 자연이면 과학논술 있는지 없는지. 다행스럽게 과학논술은 건국대 폐지했고요. 성균관대 폐지했습니다. 그런데 교과 성적들은 5등급까지는 큰 차이 없습니다. 실제로 5등급까지는. 만약에 우리 애가 6등급이다 그러면 조금 곤란한 상황이 생기겠지만 제가 이렇게 계산을 해봤습니다. 그냥 자기들 만점씩 계산하면 14점이긴 하지만 논술 점수가 100점 만점에 2점밖에 차이 안 나거든요. 논술 100점 만점에 2점밖에 차이 안 나거든요. 2점만 더 받으면 저 교과 점수는 5등급까지는 뒤집을 수 있습니다. 6이 되면 좀 더 많이 벌어지겠죠. 제가 봤을 때 차이가 좀 큰 건 이화여대입니다. 이화여대입니다. 이화여대 36점이죠. 실제 계산은 5점밖에 안 되거든요. 100점 만점에. 근데 그 다음 단계 넘어가면 100점 만점에 다른 친구보다 10점을 더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5등급까지는 별 크게 차이가 나지 않더라. 근데 우리 애가 6이다 라고 되면 좀 곤란하겠죠. 이화여대는 30단위밖에 보지 않거든요. 그러면 실제로 보는 과목들은 8과목에서 9과목일 거란 말입니다. 거기서 6 받는 친구가 논술 쓸 리는 없겠지만 그렇게 되면 뒤집을 수 없는 점수가 나오기도 한다는 겁니다. 경쟁률입니다. 논술은. 자, 이렇습니다. 40대 1, 50대 1이 기본이고요. 부산 지역, 부산대는 좀 낮은 편입니다. 17대 1, 27대 1이었으니까. 100대 1이 넘어가는 대학도 있고요. 제가 기억이 맞다면 성균관대 약대가 작년에 500대 1이었어요. 5명 모집에 600대 1이었습니다. 5명 모집, 3,000명이 온 거죠. 제가 들으면서 궁금한 생각은 논술 시험 어디서 치지? 그게 약간 궁금한 생각이 들긴 했었습니다. 이런 상황이었고요. 그럼 최저는 그냥 제가 확인해 봐드려 부탁을 드렸고요. 책자에 다 나와 있고 성균관대 작년과 달라졌습니다. 우리 애가 최저가 강점이면 제가 봤을 땐 2개 합 5, 2개 합 6보다는 3개 합 6, 3개 합 5가 더 강점이 될 수도 있겠죠. 논술 준비가 좀 늦었다. 논술 시작했는데 그렇게 좀 하긴 하는데 아주 잘하진 않아 그러면 하지만 최저가 세 그러면 그냥 대학을 쳐다보기보다는 3개 6, 3개 5 이런 게 있다면 그런 대학들이 주요 전략이 될 것 같은데 3개 6이 잘 없더라고요. 성균관대 보이고 주요 대학 중에서. 그 다음에 이화여대 보이긴 합니다. 이게 중요한 사항도 한번 봐두시고요. 그 다음에 모집 인원입니다. 모집 인원 보시면 동국대 좀 줄었습니다. 작년 대비 줄었고요. 부산대도 좀 줄었습니다. 제가 노란 거 표시된 거 준 겁니다. 서경대는 잘 모르시잖아요. 저 잘 모릅니다. 교과 전형이긴 합니다. 60대 40인데 약수령 논술이고요. 교과가 60이지만 논술 영역에서 논술에 포함시켜서 인원을 하고 있고요. 서울과학기술대 조금 줄였습니다. 그 다음에 세종대 조금 줄였고요. 제일 큰 건 중앙대 보십시오. 200명 줄였습니다. 200명. 그렇다고 지원자 풀이 줄 것 같지는 않고요. 중앙대 논술대가 되게 힘들어졌겠죠. 세종대가 늘었으면 새로 신설됐거든요. 논술 실제로 선발하는 인원 보면 작년보다 14명밖에 차이 안 납니다. 별로 안 줄었네. 세종대 늘었고요. 아까 제가 포함시켰죠. 홍익대 세종. 아까 제가 말한 서경대 이 대학들이 들어가 있잖아요. 근데 모든 대학 논술 쓰지 않잖아요. 우리가 논술하는 대학들은 주로 서울 지역 13개 하고요. 부산대, 경북대까지 포함시킨다면 300명 줄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쓰는 주요 대학의 논술들은
인원이 좀 줄었다. 얘도 한번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논술 치는 날짜도 중요하잖아요. 치는 날짜도. 의하등도 준비해야 되고, 한양 한번 올라가야 되고, 그제 논술 준비도 시켜야 되고, 우리 수능 공부도 해야 되는데, 연대만 쓰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연대, 시립대, 홍익대가 수능 이전입니다. 수능 이전이고요. 그 다음 대학들은, 주요 대학들은 이렇게, 제가 이화여대는 중복해놨는데, 요강의 날짜 확정되면서 이렇게 수정해놨습니다. 대학에 따라서 모집단위 시간들이 달라서 하루에 2탕 시험 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씩 학부모님들 밴드에 뭐가 드냐면 오토바이로 갈 수 있어요. 이렇게 하시기도 하거든요. 그거는 제가 답 드릴 수 있는 것 같지는 않고요. 2개 칠 수도 있고, 일단 체력도 돼야 될 것 같고요. 보통 한 100분 정도 치니까 100분을 두면 200분을 시험 쳐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런 것도 한번 고려해 보시고, 같은 날짜라면 임의대로 시간을 바꾸실 수는 없습니다. 그것도 한번 고려하시고 살펴보시고요. 그 다음에 유형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인문에서 수리논술 보십시오. 건국대 인문계열 모집단위가 1, 2가 있거든요. 2는 수리논술이 있습니다. 수리논술이 있습니다. 수학이 약하면 쓰면 안 되겠죠. 과학논술 없었고요. 경희대도 모집단위에 따라서 수리논술이 있는 모집단위가 있고요. 서울시립대는 인문에서 없습니다. 서울에 인문에서 없고요. 성균관대 통합논술인데 가끔씩 통계 도표 자료 분석하는 게 나오더라고요. 기출문제본 나와 있으니까 보시고 풀만한지 확인하셔야 될 것 같고요. 연세대는 영어 제시문 출제되기도 합니다. 자연 보시면 경희대, 의대하고 약대는 과학논술이 있습니다. 모라생 중에 택 1이겠고요. 성균관대 과학논술 없어졌다고 말씀드렸고요. 연세대는 요강에 모집 단위별로 선택할 수 있는 과학 과목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 과목들은 논술 치러 가서 정하는 게 아니고 원서 접수할 때 체크해서 접수합니다. 대학에 전화해서 바꿔달라면 바꿔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강에 모집 단위로 지정된 논술 과목 반드시 확인하시고, 예를 들면 제 기억에 맞다면 화학과는 화학밖에 택할 수 없습니다. 전기공학과 같은 게 제가 알기로는 화학하고 물리하고 생명과학 중에 하나고 이렇거든요. 그런 거 한번 반드시 체크해 두시고요. 이화여대 영어 제시문 출제되는 모집 단위가 있습니다. 중앙대 경제경영학과는 수리논술 출제되고요. 한양대도 상경계열 수리논술 출제됩니다. 그 다음에 중앙대는 과학논술 칩니다. 그러니까 과학논술 치는 거는 우리가 쓰는 주요 대학 중에 중앙대하고요, 연세대만 치죠. 의예과 칠 거 아니면 경희대는 과학논술 아니니까요. 지구과학을 택할 수 없는 상황 조건이 되어 있고요. 한번 봐두시고요. 그 다음에 다 끝난 것 같고요. 당부드리고 싶은 건 수시 치거나 쓰고 나면 애들은 합격한 줄 알아요. 진짜 합격한 줄 알아요. 분명히 상향했는데 합격한 줄 알아요. 그리고 심지어 친구 예측해진 친구도 있습니다. 야, 내가 봤을 때 너 1단계는 붙을 것 같아. 그리고 달리기 동그라미 칩니다. 선생님 1차 발표는 언제예요? 최저까지 있는 거 썼단 말입니다.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정시 대비 수시는 상향 지원입니다. 하향 권하지 않습니다. 그룹이 A그룹, B그룹, C그룹 있다면 학생이 B그룹 충분히 간다면 당연히 C그룹 권하지 않습니다. 위로 쓰는 거잖아요. 그리고 끝까지 버텨주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어쩌면 얘들은 마스크 쓰고 입학해서 마스크 쓰고 졸업하는 어쩌면 좀 안타까운 친구들, 그것 때문에 학업 능력이 좀 떨어지기도 하긴 하겠지만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좀 다독거려 주시고요. 그리고 대학을 택하실 때 선호도로 택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선호도 높은 대학, 그런 방법도 있겠지만 우리 애가 대학 가서 앞에 쓸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 대학이 해주는 프로그램이 뭔지 같이 한번 살펴보면서 대학을 택하는 것도 미래를 위해선 좋은 방법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꼭 서울대 나와야 잘 되고, 그죠? 부산대 나와야 잘 되고, 디귿자로 시작하는 그런 대학들 나오면 부산대보다 못해, 그렇지는 않잖아요. 부모님도 잘 아실 거니까 그렇게 택하는 것도 있다는 것 조금 알아두시고, 좀 이런 말씀이시지만 12월 말에 행복한 고민들 하시길 미래 기원 드리면서 강의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몇 가지 안내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부산 진로진학지원센터 홈페이지에서 이렇게 오늘 설명에 신청하셨을 건데, 진로진학센터 공지사항에
2023 대입길 마중 수시 상담 프로그램을 저희들이 탑재해 놨습니다. 그 상담 프로그램 내용은 2023 정시 배치 참고표, 아마 이 점수 6편 기준, 6월 모의평가 기준입니다. 6월 모의평가 기준 이 정도면 어디를 가겠다라고 저희들이 가배치를 해놨고, 그 점수를 참고하셔서 우리 아이가 6평 이 정도였으면 수시 때 어떻게 지원해야 되겠다 해서 대학별 전년도 내신 컷하고 내신 성적 넣었을 때 어느 정도 갈 수 있는가까지 나올 수 있는 거를 자료를 올려놨습니다. 꼭 한번 보시면 되겠고요.